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은 47페이지 맨 하단에 있는 매출 채권의 대손과 대손 충당금 여기서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매출 채권 두 가지 개정 과목 정리했었어요. 끝날 무렵에 외상 매출금과 받으러음이었죠. 외상 매출금은 우리가 매출 채권 중에서 채권이 발생하면 차변의 외상 매출금, 나중에 외상 매출금을 회수하면 대변의 외상 매출금으로 회계 처리가 두 가지 경우 수밖에 없죠. 그런데 반해서 받으러움의 경우는 우리가 보관, 즉 받았을 때 차변의 받으러움, 만기 때 대변의 받으러움, 또 배서 양도 때에도 대변의 받으러움, 할인할 때도 대변의 받으러움, 부도가 났을 때도 대변의 받으러움입니다. 그러니까 뭐 따지고 보면은 보관할 때, 받았을 때 차변이고 나머지는 다 대변이긴 한데 우리가 그렇게 간단하지가 않았던 것이 만기 추심 때 만약에 추심료가 발생했다 그러면은 판매 관리비인 수수료 비용으로 그 추심료를 처리해야 되고 그래서 비용 계정 과목 하나를 여러분이 추가로 덤으로 공부하시게 된 거고 그 다음에 할인할 때는 그 은행으로부터 이자를 청구받거든요. 그 이자를 할인료라고 하는데 이때는 회계 처리를 매출채권 처분 손실이라고 하는 영업의 비용 개정 과목으로 또 비용 처리한다. 해서 매출채권 처분 손실이라고 하는 영업의 비용 개정 과목을 하나 더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받으러움 관련해서는 이 모두 다섯 가지 경우로 회계 처리가 있기 때문에 좀 복잡하죠. 네. 받았을 때 차변이고 나머지는 다 받으러움이 대변이긴 해요. 네. 그리고 하나 제일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가 받으러움으로 어음을 회계 처리할 수 있는 경우는 상품이나 제품과 같은 재고 자산을 판매하고 어음을 받았을 때만 받으러움이라는 개정 과목을 이용합니다. 그것이 가장 또 중요하죠. 다시 말해서 유형자산이나 투자자산 같은 걸 처분하고서 그 처분 대금을 어음으로 받았다 하는 것을 받으러움으로 회계 처리하는 회사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받으러움은 우리가 당좌자산에서 매출 채권으로 이 분류되는 개정 과목이기 때문에 우리가 유형자산을 처분한다든가 투자자산 같은 걸 처분해서 나중에 받기로 한 것은 그건 매출 채권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어음을 받았든 나중에 받기로 했든 다 미수금, 일반 채권인 미수금으로 분류를 해야 된다. 요것도 알고 가셔야 되고요. 자, 그러면 이제 이 매출 채권과 관련해서 우리가 이제 추가적으로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요. 이거는 받을 권리로서 자산으로 잡아놨기 때문에 그 받을 권리가 실현이 되면 네, 문제가 없습니다만은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어요. 그 문제라는 게 뭐냐면 받지 못하게 되는 경우죠. 그걸 우리가 대손이 발생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받지 못하는 상황. 채권자가 채무자가 사망을 해버렸다든지 개인 사업자 같으면 사망하면 받을 길이 없죠. 법인 같으면은 개인이 아니기 때문에 법인의 재산이 있기 때문에 나중에라도 회수가 가능하겠습니다만은 네, 개인 같은 경우는 그럴 수가 있고요. 그러기 위해서 그러한 사고에 대비해서 우리는 뭐를 한다? 대손 충당금이라는 것을 결산 때 설정합니다. 그래서 결산에 관해서 또 하나 여러분이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회계의 순환 과정을 공부할 때 결산 수정 분기라는 걸 해서 우리가 결산을 마무리해야 되는데 순환 과정 할 때는 결산에 관한 것들은 우리가 예를 들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뒤에 나가면서 이런 것들이 결산 수정 분기에 해당이 됩니다를 찍어드리겠습니다. 그랬죠. 그때 제가 생각나는 게 어제도 단기 매매증권, 유가증권 같은 경우에는 기말 종가로 평가를 해준다고 그랬잖아요. 이것도 결산때 해주는 결산 수정 분계였습니다. 예. 자, 매출 채권에 대해서 대손 충당금을 설정한다 하는 것을 오늘 배울 거예요. 자, 먼저 대손에 대한 의미를 보겠습니다. 대손이란 매출 채권이
채무자의 파산 등의 이유로 받지 못하게 되는 상황을 대손이 발생했다고 한다. 이렇게 정의하고 있고요. 다음 페이지로. 그러면 대손 충당금이라는 개정 과목인데 이 대손 충당금이라는 개정 과목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요. 보고기간 말, 즉 결산이죠. 보고기간 말에 외상매출금, 받으러움 등의 채권에 대한 회수 가능성을 검토한다. 그래서 대손이 예상되는 액을 대손 충당금으로 설정을 해야 한다. 예. 그러니까 결산 때에는 외상매출금과 받으러움을 쫙 펼쳐놓고 이게 전부 회수가 가능한지를 다 검토해라 이거예요. 그래서 모두 회수가 가능해 하면은 대손 충당금을 설정 안 해도 되죠. 예. 그러나 이제 우리가 거래를 할 당시에는 회사가 멀쩡했다가도 기말쯤 돼가지고 한 3, 4개월 아니면 5, 6개월 지나다 보면은 그 회사에 난데없는 사고 같은 게 터질 수가 있어요. 우리가 저 나라에서 지금 전쟁이 날 줄 누가 알았습니까? 이란하고 미국이 멀쩡한 날에 갑자기 전쟁이 났잖아요. 그러듯이 우리 개인 사업자들이나 이런 회사 상황도 그럴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거래를 시작할 당시에는 멀쩡했는데 기말에 가보니까 그 회사가 문제가 상당히 심각해졌더라 이거죠. 그러면 이거 회수가 어렵겠다 이렇게 판단되는 것들. 그것을 예상해라 이거예요. 그래서 그만큼을 대손 충당금으로 설정합니다. 그러면 이 뒤에 나올까요? 예, 물론 나오겠습니다만 미리 지금 말씀드리면 이 대손 충당금이 개정 과목이에요. 회계 개정 과목인데 어떤 역할을 하는 개정 과목이냐 하면은 매출 채권 지금 우리가 매출 채권의 대손 충당금 이 얘기를 하니까 매출 채권의 차감 개정이라고 합니다. 차감. 네. 앞으로 이제 개정 자산을 배우다 보면은요. 차감 개정을 몇 가지 나오게 돼요. 그중에 이제 대손 충당금이 맨 처음에 나왔는데요. 뒤에 아마 한두 번 더 나올 것 같아요. 이거 말고. 예. 차감 개정. 차감이라는 건 여러분 빼는 거잖아요. 매출 채권은 자산이죠. 자산에서 빼주는 역할을 한다. 그래서 왜 빼주느냐? 우리가 충실하게 표현을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충실하게 표현. 회계의 질적성 우리가 앞부분에서 공부했잖아요. 우리가 거기에 보면은 신뢰성을 얻기 위해서는 충실한 표현을 해야 된다. 표검중, 표현의 충실성, 검증 가능성, 중립성을 가지고 회계 처리해야 된다는 그런 원칙이 있었죠. 바로 대손 충당금을 설정하는 이유는요. 회계 처리를 결산을 보고할 때는 대충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매출 채권을 쫙 정리해 놓고 회수 가능한지를 담당자들이 다 검토를 해라 이거예요. 검토. 그래가지고 회수가 불가능할 것으로 예상된 것은 채권에서 빼줘라 이거예요. 그러려면 직접 빼주는 방법도 있겠으나 우리 기업회계에서는 간접적으로 빼주자. 아직은 대손이 확정된 건 아니니까 예상이 될 뿐이니까 예상이 된 것을 미리 빼주면 자산이 줄어들겠죠. 예, 자산이 줄어들더라도 예상이 되는 것은 차감을 해주는 게 솔직한, 즉 충실한 표현이라고 판단하기 때문이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대손 충당금을 설정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잔액에 비례해서, 하나는 연령을 분석해서 이런 방법이라는 게 있는데 잔액 비례법이라는 것은 보고기간 말에 매출채권 총액에다가 일정률을 곱해가지고 그냥 계산하는 거예요. 예. 회사마다 데이터가 있으니까 우리 회사의 대손 발생률이 이 기본 데이터들을 보면은 한 3%가 있더라. 네. 그럼 만약에 1억의 외상 매출금이 있다면은 한 300만 원은 회수가 불가능해 되더라 하면은 그게 3% 정도예요, 실적으로. 그러면 올해도 그냥 3% 대손을 설정한다. 별 큰 변동이 없으면. 네. 그래서 그게 일정률을 곱하는 방식. 잔액에다가 일정률을 곱한다 해서 잔액 비례법입니다. 공식 보시면 그렇게 되어 있죠. 대손 예상액은
기말 매출채권 곱하기 대손 설정률 이런 방식으로 한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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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기업에서 자체적으로 정합니다. 네. 그다음에 연령 분석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연령 분석법이라는 것은 매출 채권에도 한 달짜리, 세 달짜리, 6개월짜리, 9개월짜리, 12달짜리 이렇게 나이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나이가 많을수록 회수가 안 될 확률이 높아요. 예, 성격상. 네. 그래서 이 매출채권을 아까 잔액 비례법은 간단하게 전체 잔액에 대해서 몇 퍼센트 이렇게 평균을 때리는 거라면은 이거는 조금 세분화하는 거예요. 세분화해가지고 1개월짜리는 0.5%, 3개월짜리는 뭐 0.8%, 6개월짜리는 1%, 9개월짜리 1.5%뭐 이런 식으로 차등해가지고 대손을 예상하는 방식이에요. 예, 그것이 연령 분석법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괄호 속에 보면은 오래된 채권일수록 대손율이 높은 거다 이거예요. 오래된 채권일수록 일반적으로 그렇다. 그래서 대손 예상액을 어떻게 구하냐면요. 기말 매출 채권을 연령별로 표를 만들어요. 연령별로. 예. 1개월짜리, 3개월짜리, 뭐 6개월짜리 이런 구간은 회사에서 적당하게 정해가지고 구간별로 잔액을 만들어가지고 거기에 회사가 그동안 노하우가 있으니까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1개월짜리는 뭐 0.5%뭐 이런 식으로 단계별로 대손율을 높여가면서 계산을 하면 조금 더좀 세밀하게 계산을 하려고 노력을 했구나. 이런 판단은 되겠습니다. 연령 분석법. 네. 이게 사실에 입각해가지고 계산을 하는 방법도 있어요. 사실에 입각해서. 그러니까 영업사원들에게는 그 다 담당 그 거래처가 있잖아요. 그래서 영업사원들별로 집계를 해가지고 그것을 사실에 입각해가지고 우리가 대손 예상액을 추정하는 것도 가장 정확한 방법이죠. 그게. 네. 그러나 이제 그 영업부의 협조라든가 이런 그 채권관리부서의 협조에서 그렇게 할 수가 있는 것이고, 요 부분은 우리가 회계팀에서 그냥 하는 겁니다. 회계팀에서 과거의 데이터를 가지고, 과거의 데이터를 가지고 우리가 예상을 해가지고 이렇게 계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보통 우리 시험에서는요, 나중에 실무 수행에 가보면 이걸로 문제를 많이 내요. 잔액비례법으로. 네, 그래서 1%입니다. 2%입니다 하면 우리가 합계잔액 시산표에 가가지고 잔액을 찾아가지고 거기다 곱하기 1% 해서 여러분이 설정하면 돼요. 자, 그런데 이 대손 충당금은요, 보충, 보충을 하는 방법으로 회계 처리를 해요. 보충을 하는 방법. 네, 무슨 말인지 여기 내용을 기말 요 부분을 한번 볼게요. 보고기간 말 대손 예상액을 대손 삼각비로 계상을 하고 대손 예상액 차변이 대손 삼각비예요. 여기 보시면 차변의 대손 삼각비 여기 미리 여기 보여주시면 여기 대손 삼각비 보이죠? 이 말이 그래요. 보고기간 말 대손 예상액이 대손 삼각비다. 즉 차변이 대손 삼각비 비용 발생이에요. 매출채권 잔액의 대손 충당금 설정을 하는데, 자, 충당금 설정법을 한번 보면은요, 대손 충당금 추가 설정을 한다. 이거예요. 추가 설정. 예, 추가 설정은 왜 추가 설정이라는 걸 하냐면요. 자, 이번 2026년도 기말 매출채권의 대손 예상액이, 가령 5천만 원이라고 예를 들어볼게요. 5천만 원이더라. 그러면 뒤에 나오는 게 뭐냐면 빼기 기설정한 대손충당금이라고 하는 게 나오죠. 자, 우리 회사가 26년도에 창업한 회사가 아니라면은 지난해에도 우리가 한 6기 정도 되는 회사라고 한번 봅시다. 6년째 되는 회사. 그러면은 이 결산을 매년 기말에 하는 거죠. 그러면 6기가 됐으면 올해 6번째 이제 결산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지난 5기 때에도
대손 예상액을 추정해가지고 대손 충당금이 설정되어 있겠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대손 충당금이 만약에 처음에 작년 기말에 5천만 원 설정돼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작년에도. 그러면 기초에 그렇게 설정이 되어 있는데 기말까지 5천만 원이 그대로 오느냐? 변동 없이 올 수도 있어요. 올 수도 있는데 어떤 경우냐면 실제로 대손이 예상했던 대로 발생이 안 된 경우. 대손이 발생을 안 하면 충당금이 그대로 남아서 기말까지 변동 없이 와요. 그런데 예상했던 대로 대손이 다 발생한 건 아니지만 한 절반 정도는 예상했던 대로 마저 들어갔어요. 그러면 5천만 원 중에서 2,500만 원만큼은 대손 충당금에서 없어져요. 예. 그러니까 대손이 발생했을 때는 외상 매출금이나 받으러움에서 차감하는 게 아니라 지난 결산 때 미리 차감을 해둔 대손 충당금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 대손이 발생했을 때는 대손 충당금에서 차감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대손 충당금이 줄어드는 거죠. 기말쯤 오면은. 그러면 다시 그 기말에 대손 예상액을 다시 추정해가지고 모자라는 것을 보충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추가 설정액이라 합니다. 그래서 대손 예상액 마이너스 기설정 대손 충당금은 남아있는 걸 말해요. 예, 기초에 5천이 있었는데 이렇게 대손이 실제로 예상했던 대로 발생이 되어가지고 12월 31일 기말에는 1,000만 원만 남아 있었더라라고 예를 들어본다면 5천에서 1,000을 뺀 4천만 원만 충당하는 회계를 한다는 겁니다. 이게 1번입니다. 자, 1번의 내용을 보시면 대손 예상액이 크다. 기설정 대손 충당금보다. 자, 이 경우죠. 대손 예상액은 5천만 원이고 기설정된 대손 충당금은 1,000만 원이 남았다고 아까 예를 들었어요. 그러면 기설정된 대손 충당금보다 예상액이 크잖아요. 4천만 원만큼. 클 경우에는 그 큰 금액, 차이 금액을 비용으로 처리하고 대손 충당금의 4천만 원만 충당을 하는 겁니다. 그럼 다시 5천만 원 되는 거예요. 예상액. 대손 예상액만큼 충당금이 설정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설정되어 있는 요 나머지 금액을 뺀 것만 회계 처리한다. 뺀 것. 자, 근데 그 밑에 거는 반대의 경우를 예를 들었습니다. 반대라는 건 뭐냐면은 여기 숫자를 좀 고쳐보면 돼요. 이 기설정된 대손 충당금이 1,000만 원이 아니라 여기에는 6천만 원이라고 한번 예를 들어봅니다. 6천만 원. 장기의 대손 예상액은 5천만 원인데 전기의 대손 예상액을 굉장히 많이 추정을 해가지고 굉장히 많은 충당금이 기말까지 남아 있어요. 네. 그런데 단기의 예상액은 5천이네요. 그러면 여기 6천만 원에서 1,000만 원을 빼줘야 돼요. 오히려. 그래서 2번의 회계 처리를 보면은 이때 기말 수정 분계는 대손 충당금을 대변에 기입하는 것이 아니라 차변에 기입합니다. 자, 여러분 아까 대손 충당금은 매출 채권과 무슨 관계가 있죠? 차감 계정이죠. 차감하니까 매출 채권하고 반대쪽이죠. 자, 여러분 자산은 차변에서 증가하고 대변에서 감소하는 거죠. 그러면 자산의 차감 계정은 그 거꾸로란 얘기예요. 자, 대손 충당금 대변 기입하면 자산이 어떻게 될까요? 감소하죠. 자산에서 빼주는 거니까. 네. 대손 충당금 대변은 자산 감소예요. 자, 그런데 대손 충당금이 체변에 왔어요. 네. 빼주는 것을 다시 더해주는 역할이 되죠. 자산 증가가 돼요. 어? 자, 그러면서 대손 충당금이 1,000만 원 오히려 더 많으니까 타변에 대손 충당금 1,000만 원 떼주죠. 대변에는 대손 충당금 환입이라고 하는 계정 과목으로 회계 처리를 하는데 자, 아까 대손 충당금은 매출채권의 차감 계정입니다라고 설명을 드렸고 또 새로 나온 대손 충당금 환입이라고 하는 이 계정 과목은 정체가 뭐냐? 예,
이거는요. 이용에서 체감하는 역할을 해요. 여기 밑에 설명이 나와요. 판매비와 관리비의 차감 항목이다. 그러니까 지난해 대손상각비로 비용 처리를 너무 많이 했어요. 예, 많이 해가지고 지난해 대손 처리를 너무 많이 해가지고 우리가 대손 처리할 때는 비용 처리하지 않습니까? 대손상각비. 예, 대손상각비. 그러면 아니 선생님 대손상각비에서 빼주면 더 칠할 것 같은데 그런 생각 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왜 못 빼줄까? 대손상각비가 금년에 아예 없어요. 없어. 대손상각비는 결산 때에 대손충당금을 설정해야 대손상각비가 있는 건데 우리 회사 판매관리비 개정 과목에 이런 시기에는 대손상각비라는 비용 개정 과목이 아예 없다 이거예요. 없기 때문에 거기서 뺄 수가 없어. 그러면 이 대손상각비는 어느 소속이에요? 판매비와 관리비 소속이죠. 그래서 그냥 판매비와 관리비 전체 금액에서 빼준다. 원래는 대손상각비에서 빼줘야죠. 근데 대손상각비가 금년에 개정에 잔액이 없어요. 발생하지 않았어. 그러니까 뺄 수가 없어요. 그러면 판매비와 관리비가 바로 대손상각비가 포함된 비용 항목이기 때문에 판매비와 관리비 함께해서 빼준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대손충당금 환입이라는 개정 과목이 있는데 이 개정 과목의 정체는 뭐냐? 판매비와 관리비의 차감 개정 과목이다. 네. 대손충당금 설정하는 거 이렇게 하는 거. 그런데 여러분이 나중에 실무에 가보면은요. 이러한 분계를 수동으로 하지를 않아. 어떻게 할 거냐면은 실무에 가서 이 분계를 알아놔야 돼요. 이제 우리는 공부 또 시험을 대비하는 사람들이니까 이러한 절차로 대손충당금을 추가 설정한다는 걸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반드시 아는데 나중에 여러분이 실무할 때는 어떻게 하느냐? 1%다 그러면은 1% 대손 예상액이 있잖아요. 거기에서 기설정된 걸 빼가지고 추가 설정해야 될 금액을 만약에 4천만 원이다라고 계산을 했다고 봐요. 그거를 어느 항목에다가 입력을 하면 돼요. 결산자료 입력이라는 그 시트가 있는데 그 결산자료 입력 시트에다가 입력을 하고 전표를 만들어라 하고 전표 추가 단추를 누르게 되면은 이 전표가 만들어져요. 1번 전표. 사변의 대손상각비, 대변의 대손충당. 네. 그러니까 자동 분계라고 그러죠. 그런 거 자동. 그래서 대손충당금 설정 분계는 결산 때 자동으로 할 거예요. 자, 근데 그럼 밑에 거는 자동으로 하느냐? 이건 자동으로 안 돼요. 예. 설정하는 거는 자동으로 되지만 환입을 하는 거는 자동이 안 됩니다. 이거는 수동으로 우리가 전표를 실제로 입력을 해야 됩니다. 이거는. 자, 뭐 시험으로 본다면 환입되는 것보다 추가 설정하는 걸 주로 많이 내겠죠. 예. 자, 그래서 대손충당금을 5천만 원 설정했다고 가정을 하고요. 그 다음 단계를 또 알아야 됩니다. 자, 이제 결산이 끝나고 2027년도 새 회계년도를 맞이했어요. 네. 그러면 예상했던 대로 정말 대손이 발생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매출채권이 채무자의 파산 등의 사유로 회수 불가능이 확정되었을 경우, 네. 예상했던 대로 대손이 확정이 됐어요. 한 건이 터졌다고 봅시다. 자, 그럴 때 대손 충당금 잔액이 충분하면 대손 충당금과 상계하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실제로 대손이 발생했을 때는 대손 충당금에서 빼주는 회계 처리를 한다. 왜 그럴까요? 이미 비용 처리는 결산 때 지난해 26년도 결산 때 해버렸어요. 손익에 반영했어요. 손익계산서에. 그러니까 27년도에 와서 예상했던 대로 대손이 발생했네? 27년도에 또 비용 처리하면 안 되겠죠. 26년도 결산 때 비용 처리했으니까. 그러면 어디서 빼줘야 되지? 충당금 만들어 놨잖아요. 자산을 미리 감소시켜 놨어요. 그거를
덜어내는 거예요. 충당금에서 차감합니다. 그래서 대손 충당금에서 상계하고 잔액이 없으면 아니면 부족하면 그것만 비용으로 즉 대손상각비로 처리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잔액이 충분하면 요 밑에 대손상각비는 필요 없는 거예요. 요 근계 보시면 차변의 대손 충당금, 대변의 매출채권 이렇게 회계 처리하는 겁니다. 실제로 회계 처리할 때는 매출채권이라는 건 개념 과목이 아니니까 외상매출금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아니면 받으러움이라고 생각해도 되고요. 예. 그래서 대손이 확정됐을 때 우리가 외상매출금이나 받으러움을 그때 감소시키고 대손 충당금 설정해 놓은 거를 다시 줄여주고 이렇게 정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외상매출금이나 그 받으러움의 잔액은 대손이 실제로 발생했을 때 없어져요. 장부가 없어져요. 장부에서 잔액이 거래처 원장에서도 그때 없어지는 거예요. 예상했을 때는 없어지진 않아요. 예상했을 때는 재무상태표에 전체 금액에서 빼주는 역할만 하죠. 그래서 자산의 총계, 즉 당좌자산 합계에 대손이 예상된 금액이 빠진 상태로 합계에 반영은 됩니다. 그걸 우리가 장부 금액이라고 그래요. 장부 금액. 어제 제가 아마 어제 무슨 예를 들다가 여러분에게 그것이 장부 금액입니다. 이런 얘기를 한번 한 적이 있는데 이제 여러분이 앞으로 이 자산에 관련된 재무상태표를 보다 보면은요. 장부 금액하고 잔액하고 구별할 줄 알아야 돼요. 즉 외상 매출금의 잔액이 얼마냐 하는 것과 외상 매출금의 장부 금액은 얼마냐 이게 다른 얘기예요. 같은 거 같죠? 네, 달라요. 잔액은요. 대손이 예상된 것을 다 포함한 것 아직 잔액인 거예요. 예상이니까. 즉 대손 충당금 차감하기 전 단계가 잔액입니다. 그러면 장부 금액은 뭐냐? 예상한 대손 충당금을 예상한 것을 빼고 대손이 전혀 예상되지 않는다 하는 거 그것만을 장부 금액이라고 그래요. 네. 자, 그래서 이때 이제 장부 금액이 확정이 됩니다. 자, 차변의 대손 충당금 하면은 이게 대손이 발생했을 때 차변의 대손 충당금이에요. 그리고 대변에는 외상매출금 또는 받으러움이 옵니다. 근데 밑에 대손상각비는 뭡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손 충당금이 부족한 거. 예. 우리는 5천만 원을 예상했는데 한 건 터진 게 8천만 원짜리가 터졌어요. 그러면 대손 충당금 5천만 원밖에 없으니까 차변의 대손 충당금 5천만 원, 대변의 외상매출금은 8천만 원. 차변에 대손상각비 3천만 원 이렇게 비용을 단기의 비용으로 전기의 비용 처리를 조금 덜 했으니까 단기의 비용 처리 해주는 거예요. 자, 대손이 발생할 때 회계 처리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2026년 결산 때 이렇게 했고 27년도에 예상했던 대로 대손이 발생했어요. 자, 그리고 또 한 해가 지나갔습니다. 사람 일이라는 건 모르죠. 예, 모든 일이 그렇습니다. 세상 일을 누구든 정확히 예측하기는 힘든 거예요. 자, 그 회사가 망한 줄 알았는데, 그래가지고 우리는 다 장부도 없앴어요. 우리 그 거래처별 원장이라든가 이런 것 다 없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다시 회생했어요. 그 사업자가. 그게 이런 경우입니다. 매출채권의 대손이 확정되어 대손 처리를 했는데, 다시 회수하게 되었다. 네. 다시 회수하게 되었답니다. 대손 처리를 해버렸는데 거래처가 다시 회생을 해가지고 우리 회사하고 계속 거래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면 계속 거래하려면 과거에 우리 대손했던 그 외상 매출금을 다시 갚고 시작해야 되겠죠. 예, 그래가지고 8천만 원을 입금시켜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앞으로 거래를 또 잘 해봅시다. 네, 서로 좀 도와줍시다. 해가지고 다시 하기로 했다 이거예요. 자, 그러면 8천만 원 받았습니다. 현금으로 가져왔어요. 그러면 차변의 현금 8천만 원 자산 증가됩니다. 그러면 대변을 뭘로 해야 되느냐? 외상 매출금을 가져왔으면 평상시 같으면 어때요?
외상매출금 회수하면 대변에 외상매출금 처리하잖아요. 우리 외상매출금에서 배웠죠. 외상매출금을 회수하면 대변에 외상매출금. 근데 이번에도 외상매출금을 회수한 거는 맞지만 우리는 이미 지난 결산 때 외상매출금 여기서 없애버렸잖아요. 네. 그러니까 더 이상 외상매출금을 회수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뭐냐? 외상매출금의 대손 충당금에다 다시 설정. 자, 대손이 발생했을 때 대손 충당금에서 빼줬잖아요. 그래서 대손된 채권이 들어오면 다시 대손 충당금에 충당한다. 네, 아시겠죠? 대손이 발생했을 때, 대손이 발생했을 때 대손 충당금에서 차감했어요. 그런데 그 회사가 다시 어떤 뭐 자주 있는 일은 아니겠지만 이럴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 대손 처리한 회사가 다시 회생해가지고 우리 돈을 갚았어요. 그럼 우리가 차변의 자산 증가, 현금을 증가시켜야 되겠죠. 보통예금으로 입금시켰으면 차변이 보통예금이겠죠. 그러면 대변이 뭐냐요? 외상매출금 받으러금이 아니고 대손충당금이다. 네. 이 대손에 관한 회계를 안다는 거는요, 사실은 회계의 중급 정도를 아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회계 공부 시작한 지 이제 오늘 보니까 4일째인데 4일째 이제 이 정도 공부를 한다는 것은요, 여러분이 깊숙이 지금 들어온 겁니다. 예, 회계 실무자 중급 과정으로 지금 들어왔습니다. 예. 아, 참 묘한 회계 처리를 하는구나. 예. 근데 이게 잘 따져보면 다 일리가 있어요. 응? 음. 아, 그럴만 하구나. 음. 여러분이 그게 고개가 좀 끄덕거려져야 돼요. 아, 왜 대변에 대손금을 회수해서 현금 받았다니까 차변의 현금, 자산 증가, 이건 알겠는데, 대변은 왜 대손 충당금으로 할까? 이걸 이 시간에 이해를 못하고 가면 나중에 문제 나오면 이거 틀림없이 틀려요. 예. 오늘 이해를 못하면 앞으로 기억이 안 남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느냐? 대손이 발생했을 때 우리가 대손 충당금에서 차감해줬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 대손이 다시 돈 들어올 줄 누가 알겠어요? 근데 들어왔다 이거예요. 그러면 다시 대손 충당금에다 충당해준다 이거예요. 그것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이 대손 충당금 설정하는 거 관련해 가지고요. 이렇게 대손 상각비, 대손 충당금, 또 대손 충당 찍어 볼까요? 예, 대손 상각비, 대손 충당금, 대손 충당금 환입, 예, 또 대손이 발생했을 때 대손 충당금 차변, 대손금이 회수됐을 때 대손 충당금 또 대변. 이런 이 부분이 이제 포인트죠. 네. 자, 이렇게 하면 이제 매출 채권에 대한 공부를 거의 90%를 한 겁니다. 네. 100%한 것 같은데 왜 90%? 이게 세무적인 것이 좀 빠져 있어요. 여기. 한 10 내지 20%는 여기 다 세금이 또 관련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거래를 했으면은요, 거기 부가세가 또 관련이 있거든요. 근데 부가세 부분은 지금 다 빼고 우리가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 부가세 부분은 외상 그래서 이제 나중에 이제 우리가 급수가 이제 좀 올라가면 TAT 2급으로 가면은 여기 뒤에 부가가치세 나올는지 모르겠는데 아마 안 나올 겁니다. FAT 1급에서는 아까 여기 대손이 발생했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 만약에 5천만 원 거래라면은 거기에 부가세가 500만 원이 있다고 봅시다. 우리 부가세는 10%니까. 우리가 이 외상 거래에 대해서도 세금을 내거든요. 돈을 안 받았다고 해서 부가세를 안 내는 건 아니에요. 외상 거래도 다 그 신고 기간이 되면은 현금으로 받았든 아직 안 받았든 매출세액에 대해서는 매입세 공제해 가지고 매출세액을 신고해야 됩니다. 신고한다는 것은 세금을 낸다는 얘기예요. 근데 세금을 냈는데 우리 외상 매출금 당연히 받을 것으로 가정하고 세금을 낸 거 아니겠어요?
근데 25년도에 팔았던 외상매출금 중에서 26년도에 대손이 발생해 버렸다. 이거야. 그러면은 우리 돈 5천만 원, 상품 대금 5천만 원은 회사가 손해를 보더라도 손실로 처리하더라도 국가에 낸 500만 원은 어떻게 돌려받아야 되겠죠. 국가에서 나 모르겠다 할 수는 없겠죠. 그래서 대손세액 공제 제도가 있어요. 대손세액 공제 제도. 대손이 발생하면요. 세금을 돌려받아야 됩니다. 부가가치세 신고할 때.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거와 관련된 분계도 여기에 이제 해당이 되죠. 대손이 발생했고, 그러면 대손 발생 회계 처리를 할 때는 이미 세무서에 그게 이제 부가세 확정 신고 기간에 대손세 공제 신청을 하게 됩니다. 그래 이제 그걸 나중에 부가세 예수금에서 빼주는 건데 여기에 사실은 부가세 예수금 이게 하나 들어가요. 실제로는 들어가는데 지금 아직은 우리가 부가세에 대해서 공부를 하지 않았고 또 회계 어디까지나 지금 기초이기 때문에 여기에 차변에 부가세 예수금이 온다. 대손세 공제를 받는 거다. 여기까지는 여기다 넣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매출 채권에 대해서 이 부분이 지금 100% 공부했다고는 볼 수 없다는 거죠. 한 80%? 한 20% 정도는 세무적인 것이 여기에 더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일단 요 골격은 알아야 돼. 이걸 알아야 거기에 플러스 부가가치세만 딱 이 부분이 있을 수 있다. 해야만이 이건 알고 부가세니까 이렇게 되겠지. 예, 아시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매출채권. 네. 개정 과목은 두 개인데 공부할 내용이 참 많아요, 이게. 다음은 이제 당좌자산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기타의 당좌자산. 마무리도 이 당좌자산이 개정 과목이 워낙에 많다 보니까 이것도 지금 만만치가 않아요. 자, 다음 개정 과목은 단기 대여금, 단기 대여금과 주임종 단기채권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두 개가 성격이 비슷한데요. 단기라는 면에서 또 대여했다는 면에서 두 가지는 개정 과목이 아주 비슷합니다. 하나는 단기 대여금은 회사 내의 관계자가 아닌 거래처라든가 외부 업체에다가 빌려준 것이 단기 대여금이에요. 단기라는 것은 1년 이내를 말합니다. 그래서 회사의 여유자금을 1년 이내에 회수하기로 하고 빌려준 것이 단기 대여금이고요. 1년 넘게 빌려줬으면 장기 대여금으로 비유동 자산으로 분류합니다. 네. 단기 대여금이 당좌자산 개정 과목이고요. 그 밑에 또 하나 주임종 단기 채권은 단기 대여금하고 성격이 같대요. 1년 이내로 빌려준 돈이에요. 근데 누구한테 빌려줬냐면 앞에 써 있는 사람들. 주주, 임원, 종업원. 네. 이게 회사 내의 관계자들이죠. 네. 회사 내부 관계자에게 대여한 것을 회계 처리할 때는 주임종 단기 채권으로 단기 대여금하고 분류합니다. 주주 임원 종업원에게 자금을 대여하고 그 회수 기간이 1년 이내인 대여금을 주임종 단기 채권으로 회계 처리한다. 예. 자, 두 가지 개정 과목도 알았고요. 여기는 이제 분계 사례나 이런 거는 넣지 않았는데 이건 뭐 넣지 않아도 공부하지 않아도 어려운 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는 거죠. 그 다음 또 당좌자산 개정 과목에는요. 미수금과 미수수익이 있습니다. 예. 미수금, 미수수익이 돌림자가 같죠. 미수. 네. 그런데 이게 내용이 다릅니다. 미수금 하면은 외상한 거예요. 외상. 상품이나 제품을 외상하면은 우리 앞에서 배웠던 외상 매출금, 매출 채권이에요. 그러면 이 외상은 뭐냐? 재고 자산이 아닌 것을 처분하고 그 처분 대금을 외상으로 한 것이 미수금이에요. 예. 재고 자산 아닌 것. 그래서 밑에 설명 보시면은 주요 상거래인 상품 매출 이외의 외상거래, 비품이나
기계장치나 이런 것 등을 매각했는데 대금을 나중에 받기로 했다면 그것은 차변의 미수금이다 이 말이에요. 네, 미수금. 그래서 미수금과 외상매출금을 구분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미수수익. 이게 결산수정분계에 나오는 개정 과목입니다. 결산수정분계. 이 곳곳에 결산수정분계가 이렇게 나와요. 자, 미수수익은 뭐냐면은요. 내용을 읽어볼까요? 당기에 속하는 수익인데 결산일까지 수입되지 않은 부분. 예. 기간으로 보면 단기 거예요. 단기 2026년도 건데 2026년 12월 31일까지 아직 수입되지 않았어요. 그건 미수 수익이라네요. 미수 수익. 미수금하고 같은 것 같은데 같지가 않습니다. 미수금은 분명히 외상입니다. 외상. 미수 수익은 외상 이런 게 아니에요. 아니고 예를 들어보면은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여유자금이 있어가지고 은행에다가 10월 1일 날, 26년도 10월 1일 날 10억 원을 1년짜리 정기예금으로 다 애치를 했어요. 10억 원. 10월 1일 날. 그러면 만기가 언제가 되냐면 27년 9월 30일이 만기겠죠. 그리고 연 이자율 3%로 약정을 해가지고 애치를 했습니다. 그러면 결산일이 맞이했어요. 결산일이 맞이하면요. 모든 예금 통장을 전부 놓고 단기분의 이자를 발생시켜 줍니다. 예, 이자는 누가 줘야 돼요? 은행이 주는데 우리는 그냥 회계 처리를 할 때는 은행에서 받지 않았지만 기간이 지났으니까 이건 발생된 거야. 이게 발생주의예요. 현금주의는 내년 9월 30일에 만기 때 예, 만기 처리해 봐야 하는 거고 발생주의는 기간이 경과한 것을 예상을 해서 비용을 수익을 발생시킨다. 이거. 얼마든지 가능한 거지. 예. 그 은행에 뭐 문제가 생기지 않는 한 분명히 받을 거니까. 그래서 3개월치 이자를 미리 계산해 가지고 단기의 손익에 반영을 해 주는 겁니다. 그때 만약에 이자가 30만 원이다라고 했다면 그 금액이 차변이 미수수익 당좌자산으로 잡는다 이거예요. 아직 안 받은 수익이라 미수수익. 네. 그리고 대변에는 이자 수익. 예, 대변의 이자 수익. 이자 수익은 우리가 이자로 인해서 발생한 수익금, 즉 영업의 수익 계정 과목이에요. 이자 수익이. 나중에 이 미수 수익, 이러한 결산 때 수정 분계를 하는 이러한 개념 과목은요. 뒤에 결산 부분에서 다시 한번 또 예제가 사례를 들어가면서 여러분에게 설명할 기회가 있어요. 예, 그래서 오늘 이 당좌자산 단계에서는 미수금, 미수수익이 굉장히 이름이 뭐 자매 같고 이름이 비슷합니다. 그런데 다르다. 예, 미수금은 외상, 예, 비품이나 기계를 외상으로 매각하면 그게 미수금이에요. 그래서 확정된 채권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근데 미수수익은 예상한 거예요. 예상. 예상. 그래서 이걸 수익의 예상이라는 표현을 해요. 수익의 예상이다. 야, 회계하면서 이 예상해가지고 회계 처리도 하네요. 예, 예상해가지고. 회계 처리에는요, 예상해가지고도 회계 처리를 합니다. 예, 그것이 충실하게 표현하는 거예요. 예, 충실하게 표현하는 거니까. 예상해가지고. 그 앞에 그 대손 삼각비, 대손 처리하는 것도 대손 충당금 설정하는 거 확실한 거 아니죠. 예, 예상이 틀릴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시점에서 분명히 충분히 예측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회계 처리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회계 처리에는 결과만 가지고 회계 처리하는 것이 아니에요. 일부 회계 처리 숫자에는 예상치도 들어가 있습니다. 예, 지금 여기 수익의 예상인 미수수익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앞에 매출채권의 그 대손 상각비, 대손 충당금
이 대손을 예측하는 거. 이것도 역시 예상치입니다. 자, 당좌자산에 또 지금 금방 네 가지 개념 과목을 우리가 정리했어요. 단기 대여금, 주임종 단기 채권, 또 미수금, 미수수입. 개념 과목이 워낙 많아요. 당좌자산 개념 과목에. 자, 그 다음에 선급금과 선급 비용을 또 묶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에 것에서 그 미수금, 미수수익이 자매처럼 비슷했죠. 이것도 형제처럼 비슷합니다. 개정 과목이. 선급금, 선급비용, 예, 같은 것 같기도 하고, 뭐 다른 것 같기도 하고 그래요. 자, 선급금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계약금이에요. 계약금 하면 여러분 쉽게 이해가 될 거예요. 계약금 지급한 게 선급금입니다. 네. 우리가 거래를 하다 보면요. 예, 좀 계약금 미리 좀 보내줄 수 없을까요? 그 상품을 구매하는데 5천만 원 어치 이번 주 토요일 날 좀 받으려고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거래처에서 예, 계약금 10%만 좀 보내달라고. 500만 원 보내달라 이거죠. 그게 선급금이에요. 자, 계약금 성격으로 미리 지급한 대금은 선급금이라고 하는데 선급금만큼의 자산을 청구할 권리가 증가했으므로 이거는 자산, 채권으로 봅니다. 예. 계약금 거른 것도 권리가 있어요. 예. 그만큼 내가 상품을 달라고 예, 요청할 수가 있죠. 그래서 계약금 지급할 때 분계를 보실까요? 여기 보면은 만약에 계약금 500만 원을 송금했다. 그러면 차변의 선급금 당좌자산의 증가 500만 원, 대변의 보통예금에서 계좌이체 시켰다. 자산 감소. 자산 증가, 자산 감소의 결합인 거죠. 계약금 지급했을 때 이렇게 회계 처리합니다. 자, 그 다음에 나중에 이제 토요일이 돼가지고 그 상품을 인도받았어요. 예, 인도받았어요. 그 밑에 보시면은 차변에 상품이 5천만 원어치 들어왔습니다. 차변에 상품 5천만 원. 대변에 선급금 500만 원. 이제 선급금은 권리가 끝났죠. 그래서 선급금 500만 원 대변에 가서 자산 감소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4,500만 원은 한 달 있다 주기로 했어요. 그러면 외상 매입금, 유동부채의 매입 채무입니다. 이 외상 매입금이. 예, 나머지는 외상으로 했다 이런 의미죠. 예. 만약에 나머지 현금으로 줬다 그러면 외상 매입금 대신에 대변의 현금이겠죠. 계좌이체 시켰다. 그러면 또 대변의 외상 매입금 대신에 보통 예금이겠죠. 예.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선급금만 정확히 이해하시면 되겠는데 계약금을 지급했을 때는 선급금 차변, 상품을 인도받았을 때는 선급금 대변으로 정리해, 정리해주면 된다 이거죠. 선급금은 차변에서 증가했다가 나중에 상품 인도받으면 대변에 가서 사라진다. 자, 그러면 이제 선급비용. 선급금하고 아주 이름이 비슷하단 말이에요. 선급비용. 이것도 결산 때 하는 수정분계에서 하는 겁니다. 네. 결산 때 하는 거, 이거. 결산 때. 단골로 나오는 건데, 이거는 비용의 이연이라고 그래요. 비용의 이연. 이연이라는 것은 이월하고 비슷한 의미예요. 비용을 차기로 넘긴다 이런 뜻이거든요. 비용의 이연. 그럴 때 쓰는 자산 개정 과목입니다. 이 비용의 이연인 선급 비용도 오늘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뒤에 결산 부분에서 또 사례를 가지고 또 설명드릴 기회가 많이 있습니다. 예. 자, 오늘은 가볍게 듣고 가시면 돼요. 선급금하고 아주 비슷한 개념 과목이 있는데 헷갈리면 안 되겠구나. 예. 같은 당좌 자산인데 이름이 비슷하다. 그런데 용도가 다른 개념 과목이다. 이 정도 알고 가시면. 자, 선급비용 설명을 보면 이렇습니다. 선급비용은 당기에 이미 지급한 비용 중에서 차기에 속하는 부분을 계산해 가지고 차기로 이연시킨다.
차변의 선급비용, 당좌자산, 대변의 비용에서 차감한다. 비용 취소한다 이거죠. 자, 여기 밑에 A를 보겠습니다. 단기와 차기에 해당하는 비용을 선지급했을 때 보험료를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보험료가 가장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예, 차변을 보험료라고 생각해 보세요. 보험료. 보험료. 제가 자동차 보험에 그 사고를 한 번도 안 내가지고 자동차 보험료가 굉장히 쫙 내려갔었어요. 그런데 작년에 가을쯤에 바로 여기 이 건물 지하 내려갈 때 자동차 내려가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위험해요, 조금. 예. 근데 항상 제가 조심하는데 그날은 뭐가 급했는지 좀 빨리 내려갔어요. 근데 밑에서 올라오는 사람도 너무 빨리 올라온 거예요. 올라오는 차하고 꽝 부딪혔어요. 그래가지고 그 보험회사 직원이 왔는데 5대5. 과실 서로 5대5. 서로 잘못했다. 그래가지고 뭐 가볍게 보험 처리했죠. 뭐 5대5라고 그러니까. 근데 두 차가 많이 부서졌어요. 예. 그러니까 앞부분이 뭐 반바 다 부서졌지 뭐 앞에. 꽝 부딪혀 버렸으니까. 올라오는 차 내려가는 차 이렇게 했으니까. 그리고 또 그 상대방 분은 저는 뭐 내려가다가 그래서 그런지 목이고 뭐고 이런 그런 문제는 없었는데 올라오시는 분은 좀 목이 아프다 그래가지고 병원 치료도 받고 아무튼 그랬습니다. 그 차 뭐 또 내부도 한번 해가지고 차 잘 고쳤거든요. 근데 문제는 보험 기간이 이제 11월 달인가 보험이 만료돼 가지고 새로 이제 보험금이 계산해 보니까 엄청 올라 버렸어요 보험료가. 네. 그래서 따져봤죠. 뭐 전화해가지고 콜센터 전화해가지고 보험료가 이렇게 올렸냐니까 무사고 공제 그 혜택 그거 없어지고 또 뭐 사고가 났기 때문에 뭐가 또 할증이 되고 해가지고 몇십만 원이 순식간에 올라버리더라고요. 음, 에이 그래가지고 보험료 보니까 그 생각이 나는데 사고를 하여튼 내지 말아야 되는데 손해 봤어요. 그래가지고 자 보험료가 전부 선지급 방식이죠. 후불로 지급하는 보험료는 우리 생활에 거의 아마 없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자동차 보험에 가입을 한다. 만약에 내가 차가 없다가 이번에 3월 1일 날 차를 사게 됐다. 그러면 저 아마 3월 1일 날 가입할 거예요. 그러면 1년 기간으로 가입을 한단 말이에요. 그럼 보험 기간이 3월 1일부터 내년도 27년도 2월 28일까지 되겠죠. 하루 보험료가 항상 선급 비용의 대상이 됩니다. 자, 그래서 보험료 지급할 때 3월 1일 날 보험료 지급할 때 보험료 120만 원이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한번 계산하기 쉽게 1년치 120만 원. 대변에 계좌 이체 시켰어요. 회사가. 회사차 보험료 가입하고. 자, 3월 1일 날 회계 처리를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결산할 때 이걸 고쳐야 됩니다. 왜냐? 어, 이 120만 원이 다 26년도 기간에 대한 보험료가 아니지 않냐 하는 거죠. 예. 그러면 단기분에 26년도에 해당되는 것은 10개월치, 10개월치. 그러면 2개월치는 차기 겁니다. 그래서 차기에 해당하는 비용을 비용 계정 대변을 비용에서 취소시켜 주는 20만 원. 보험료 20만 원. 그러면 비용의 발생은 차변이고 비용 계정을 대변에 기록하면 비용이 취소되는 거거든요. 취소시켜 가지고 이걸 자산으로 잡아요. 사변의 선급 비용 20만 원. 이걸 내년으로 가지고 갑니다. 내년으로 가지고 가요. 왜 가지고 갈까요? 내년으로 가지고 가야 이걸 내년에 비용 처리를 할 수가 있죠. 내년으로 가지고 가요. 여러분, 우리가 회계의 순환 과정할 때 가지고 가려면은 차기이월, 전기이월 이렇게 해야 가지고 가잖아요. 자산부채 자본을 가지고 가기 위해서 마감을 차기이월, 전기이월로 했죠.
그러면 보험료로 가지고 가는 원래 비용은 전부 다 제로로 다 떨어버리는 거니까 이 비용을 가지고 가려면 이렇게 자산으로 바꿔가지고 가지고 가요. 그래서 선급 비용을 당좌 자산으로 해가지고 20만 원을 차기로 이월 시켜가지고 내년도에 이 20만 원을 비용으로 처리해요. 그렇게 하기 위한 기법이에요. 그래서 선급 비용을 우리는 비용의 아까 써드렸죠? 비용의 이연 작업에 쓰이는 개정 과목입니다. 당좌 자산 개정 과목이고요. 예, 보험료가 시험에서도 실제로 이걸 가지고 문제를 낸다 그러면 임차료 같은 것보다는 보험료를 문제를 내는 경우가 훨씬 많아요. 물론 임차료도 선지급하는 임차료가 뭐냐면 월세 같은 거예요. 빌리는 거. 차를 빌린다든가 건물을 빌린다든가 이런 빌리는 건데 이것도 임차료도 선지급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보험료하고 똑같은 방식으로 하면 계산하면 됩니다. 음. 어, 이제 당좌자산 마지막 남은 것까지 하고 쉬어가겠습니다. 가지급금, 가지급금 임시계정입니다. 가지급금은 당좌자산이긴 하지만 임시계정이기 때문에 재무상태표에서는 나타나지 않아요. 회계 기간 중에는 사용해요.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그 자산 개정 과목 중에 현금 과부족이라는 개정 과목 나왔었죠. 그 임시 개정 과목이거든요. 그 개정 과목도 회계 중에는 쓰이는데 기말에 결산하고 나면은 재무상태표에나 이곳에 잔액이 없기 때문에 나타나지 않아요. 가지급금도 그런 겁니다. 자, 가지급금이 뭐냐? 당좌자산인데요. 금전이 지급이 있었으나 그 개정 과목이나 금액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사용하는 일시적인 개정 과목이며 그 내용이 확정이 되면 본래의 개정으로 대체가 됩니다. 결산 때는 반드시 확정을 지어야 돼요. 본래 개정으로. 가지급금의 잔액을 남겨두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한번 A를 들어보겠습니다. 출장을 가는데 여비를 계산액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대략적으로 계산한다 이런 말이죠. 회사의 그 출장 여비 지급 기준이라는 규정을 만들어 가지고 지방 출장 1박에 숙박비는 10만 원, 뭐 식대는 한 끼 만 원, 교통비는 무슨 얼마 뭐 이렇게 정해 놓은 기준이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 기준을 가지고 계산하는 걸 우리가 실제로 지급한 비용이 아니라 실제로 발생한 비용이 아니라 여비를 계략적으로 산정했다 이 말이에요. 그걸 우리가 여비 계산액이라고 합니다. 그것을 지급하게 되면은 가지급금으로 회계 처리합니다. 왜냐하면 아직 얼마 쓸지 모르니까. 회사가 비용을 선지급할 때 가지급금 잡아요. 회사는 자산으로 잡아요. 예. 그리고 계좌이체를 그 직원에게 해줍니다. 대변의 보통예금, 회사의 통장이 줄어들죠. 자, 그리고 사원이 돌아왔습니다. 출장을 다녀왔어요. 다녀와가지고 여기다 돈을 한번 넣어볼까요? 가지급금 50만 원 가지고 왔다고 보겠습니다. 50만 원. 그래서 회사 통장에서 그 사원의 개인 통장으로 50만 원을 송금해 주었어요. 자, 2박 3일 출장을 다녀왔습니다. 다녀오면 직원은 그 여비를 정산해야 됩니다. 여비를 정산해가지고 영수증 첨부해가지고 정산서를 제출해야 되는데 여비로 46만 원을 사용하고 왔어요. 식비, 숙박비, 교통비 해가지고 그러면 4만 원을 어떻게 해야 돼요? 회사에 입금시켜야 되겠죠. 그래서 차변의 현금이 4만 원. 그리고 가지급금 50만 원 대변에 가서 이와 같이 다시 제로가 되는 거죠. 가지급금은 차변에 증가했다가 정산하면 대변에서 사라집니다. 가지급금은 당좌자산으로 분류되는 개념가고. 자, 그 밑에 또는이라는 건 뭐냐? 또는은 A를 다른 방식으로 들은 건데, 자, 가지급금 50만 원 가지고 갔습니다. 그런데
여비를 정산해 보니까 57만 원을 영수증을 첨부해 가지고 여비를 정산했어요. 그러면 회사가 그 사원에게 7만 원의 현금을 더 지급해 줘야 되겠죠. 그래서 대변에 7만 원이 현금이 되는 그런 경우라고 보시면 돼요. 예. 그러니까 위에 있는 것은 그 가진금 가져간 돈보다 비용 정산이 적었을 때는 위에 있는 이런 회계 처리가 돼요. 밑에 있는 것은 가지급금을 가지고 간 돈보다 더 많은 비용을 지출하고 정산할 때는 이런 회계 처리가 되는 것이다. 이거죠. 예, 그래서 가지급금 임시 계정이고 시험에서는 꽤 많이 나오는 계정 과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여기까지가 당좌자산이에요. 당좌자산의 개정 과목들이 상당히 많았고요. 이미 우리가 여러분이 이미 알고 있는 지식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네. 좀 머리 좀 식히셨다가 다음 시간에 재고자산 들어가겠습니다.